근육이 없으니까 못 일어나죠. 무릎을 높여줘. 여기다가 사두근을 붙여볼 거예요. 사두근을 붙였죠. 그러니까 무릎은 펴질 거예요. 자, 등근도 없고 아무 근육도 없어. 사두근만 있어. 그러면 무릎만 펴져. 펴지고 고관절은 안 펴지죠. 신전이 안 되죠. 예. 이제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같이 올라와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할까? 햄스트링과 등근이 필요하겠죠. 자, 상체를 세우기 위해서 등근을 붙여줘. 햄스트링도 고관절을 신전시켜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등근 햄스트링을 붙여주면은 이때 비로소 상체를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기능을 하죠. 등근 햄스트링이. 척추 기립근도 이 중량을 보태주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복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근근을 이렇게 붙여줬죠. 이때 비로소 사두근과 등근이 작용하면서 스쿼트에서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스쿼트는 투 조인트 운동이 아니에요. 쓰리 조인트 운동이에요. 족관절도 쓰입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죠. 네. 이때 비로소 정확한 스쿼트 동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육이 쓰인다는 겁니다. 등근, 햄스트링, 사두근, 이쪽에 종아리 근육, 비복근도 같이 써요. 비복근이랑 가자미근. 자, 지금 이 사람은 자세가 좋아요. 딱 앉았을 때 허벅지 지면 스프링이 됐을 때 엉덩이가 뒤로 쭉 빠지면서 허리가 안 말리죠. 허리가 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아치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예. 아치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앉았는데 깊이 앉으니까 골반이 후방 경사가 되면서 어떻게 돼? 허리가 말려버리죠. 그 원인이 뭘까요? 허리가 말리는 원인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등근이 짧으면 요게 요렇게 뒤로 가면서 등근이 늘어나 줘야 되는데 등근이 짧아 버리니까 여기를 당겨 버리는 거야. 후방경사 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허리가 말릴 수도 있고 간혹 햄스트링이 너무 짧아도 이게 허리가 말릴 수가 있어요. 자, 스쿼트에서 앉는 동작에서 좌골이 뒤로 쭉 빠져야 되죠. 좌골이 뒤로 빠지면 뭐가 이완이 돼? 응? 좌골에 붙어 있는 근육이 뭐예요? 햄스트링. 햄스트링이 늘어나면서 뒤로 쭉 빠져줘야 되는데 햄스트링이 짧아. 좌골을 당겨봐. 어떻게 돼? 허리가 말려버리는 거지. 근데 그 원인은 예전에 저도 햄스트링 원인인 줄 알았는데 햄스트링은 크게 작용 안 해요. 왜냐면 무릎을 굽혔기 때문에. 햄스트링보다도 둥근 문제 때문에 허리가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할 때 허리가 잘 펴지는 경우하고 허리가 말리는 경우에 허리에 실리는 부담을 측정해 봤는데, 자, 아치를 잘 유지하면 허리를 펴면 허리에 실리는 부담이 200N이에요. 근데 허리가 말려버리면 허리에 실리는 부담이 1900, 거의 10배 가까이 허리에 부담이 더 많이 실린다는 거죠. 그래서 데드리프트 내지는 스쿼트를 할 때 아치를 잘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척추, 특히 요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호하느냐 한번 그림을 설명할게요.
여기 뭐예요? 이 부분이 돌기 추간판 디스크예요. 추체, 척추 몸통, 뭐 이쪽에 뭐 극돌기, 뭐 횡돌기가 있겠고, 여러분들 감자탕 먹어보면 예? 그 돌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살 파먹기 위해서 이렇게 찢잖아요. 그 잡는 부분이 극돌기예요. 우리가 척추뼈 만져보면 만져지는 부분 극돌기고, 옆으로 된 게 횡돌기인데, 극돌기 잡고 찢어보면 그 안쪽에 그 척수신이 지나가는 구멍이 있고, 그 옆에 그 척추 몸통이 있잖아요. 몸통 딱 달라붙어서 안 찢어지는 부분, 그게 추체예요. 추체 이 부분. 한번 여러분 나중에 감자탕 먹을 때 한번 봐보세요. 극돌기 잡고 한번 찢어보세요. 그 사이에 추간판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보면 바깥쪽에 굉장히 그런 질긴 위아래를 잡고 있는 요 조직이 바로 섬유륜이에요. 섬유륜이고 그 안쪽에 수액이 있는데, 섬유륜이 위아래를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수액이 안 빠져나와요. 예. 디스크는, 추간판은 척추 위아래를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완충 작용을 하는데 이게 빠져나와 버려요. 왜냐하면은 섬유륜이 손상이 있거나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은 여기가 찢어져 버리면은 요 수액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척수신경을 압박하고 건드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 저리고 뭐 그런 게 오거든요. 근데 추간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추간판 양쪽이 간격이 똑같아야 돼요. 한쪽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오므라지면은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치를 잘 유지하면 여기가 수평 유지할 수 있는데, 아치 유지가 안 되면 이게 무너진다는 거죠. 이런 경우죠. 자, 추간판은 앞으로 이게 뒤고 이 앞이죠. 앞이가 벌어질 수도 있고 앞에가 좀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굴곡을 시키면 뒤가 벌어지죠. 과신열 시키면 뒤가 좁아지고 앞에가 벌어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관절이 움직이면서 변성을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뒤에가 벌어져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섬유륜이, 이쪽이 어떻게 되겠어? 한마디로 극돌기 잡고 감자탕 먹을 때 극돌기 잡고 찢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겠죠. 찢어지면 어떻게 돼? 안에 있는 수액이 빠져나가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지금 이 상태가 디스크가 가장 잘 보호하고 있는 건강한 바른 자세고, 바른 그런 그림이고, 자, 이런 경우, 자, 뒤를 벌렸을 때 이쪽에 있는 섬유륜이 찢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수액이 빠져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바깥쪽 파란 부분, 보라색이 섬유륜이에요.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액이 이쪽으로 빠져나와 버리죠. 그죠? 빠져나오면서 그 옆으로 지나고 있는 척수신경, 마초신경을 압박해 버려요. 요추에서 빠져나온 마초신경은 어디를 지배할까요? 하체를 지배하죠. 그죠? 하체 근육을 움직이죠. 그 근육을 눌러버리니까 계속 막 저리고 통증이 오고, 심하면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파행, 절기도 하죠. 그래서 하다 못 견딜 경우에, 걷지도 못할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수술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불륜적 치료, 견인이라든지 어떤 물리치료로 인해서, 아니면 또 무슨 시술 같은 거 있잖아요. 불려주는 거, 그런 걸 해야지 허리를 찢어서 칼로 요 수액을 도려내는 그런 수술을 하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하는 순간 허리 망가져요. 물론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 제 선배도 그랬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디스크래요. 수술하래요. 그렇게 못 걸 정도 아니었어.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꼬맸어요. 그래서 시파프로 병원에 갔는데 그 안에 수술한 부위에서 염증이 생겼대요. 다시 찢어서 염증을 제거하고 또 꼬맸어. 또 갔는데 시파프로 갔는데 염증이 또 생긴 거예요. 또 쬐어요. 그래서 3번 반복을 하고 결국에는
안에 있는 추간판이 다 그냥 녹아 내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추간판을 다 긁어내고 인공 추간판을 낀 거지. 그 인공 추간판은 척추뼈 위 아래를 잡아주지 못하잖아요. 본드로 붙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체 위 아래 추체에다가 딱 이렇게 뭐 저기 피스 같은 걸 박아버리는 거야. 그럼 그게 못 움직이지. 못 움직일 뿐더러 그 통증이 계속 간다 그러더라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수술 잘못하게 되면 허리 완전 망가지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술은 칼은 안 되는 게 좋아요. 저도 지금 그 디스크가 있어요, 2마디가. 왜냐면은 이 스쿼트라는 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좋은 운동인데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고중량으로 너무 단기간 동안 하게 되면은 허리가 퇴행성에 의해서 주저앉아요. 이런 파워리프팅, 웨이트 트레이닝 선수 오래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요추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가 좋은 운동이지만 꼭 반드시 무리하게 해야 될까? 아니라고 봐. 적당한 중량으로 적당히 해야지 너무 과도한 중량으로 오래 하다 보면은 요추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앉을 때 아무래도 뒷부분 쪽이 들릴 수가 있고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굉장히 무거운 중량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 척추가 그 추간판의 퇴행성에 의해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죠. 이제 안에 있는 수액이 섬유들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면 이게 버테브랄 포라멘이라고 해가지고 뭐라 하지? 한자 영어로 그러니까 그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구멍 있잖아요. 이 구멍에서 마초신경이 빠져나옵니다. 이 신경은 하치를 지방하겠죠. 하지를. 근데 수액이 여기를 압박을 해버려요. 여기가 계속 저리고 아프고 못 걷고 그것이 이제 자, 또 요추 손상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요. 자, 스쿼트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못 들어 힘들어. 옆에서 뒤에서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당황하니까 한쪽을 확 들어버린 거야 지금. 어때? 옆으로 꼬꾸라지겠죠. 그때 허리가 작살날 수가 있어요. 항상 보조는 가운데에서 받쳐줘야 돼. 한쪽으로 들어 올려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제 지인 중에 파워리프팅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기 성남에 있는 관장님이신데 스쿼트를 하다가 그분들은 굉장히 고중량으로 운동을 해요. 파워리프팅 선수이기 때문에 막 200 몇십 킬로 이렇게 하더라고. 앉았다가 그 물을 가지고 일어서는데 회원이 밖에 나가면서 수고하시라고 인사하는데 그 인사 받아준답시고 허리 돌렸다가 허리 작살났어요. 하중은 굉장히 큰 환영을 받고 있는데 여기를 틀어버리니까 추가 해볼게요. 자, 스쿼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균형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발을 맸어요. 자, 맸는데 이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끝은 약 살짝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무릎 나가는 방향으로 발도 이제 같이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발 맸어. 자, 균형이란 뭐냐 하면 앉았을 때 이 무릎의 각도가 똑같아야 돼. 한쪽은 유각도 한쪽은 벌어져 버리면은 안 되죠.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릎 각도가 틀어져 버리면 힘이 돌아가 버리죠. 몸 중심 자체도 돌아가 버려요. 가장 중요한 게 양쪽 균형이고. 자, 그리고 또 자, 앉았을 때 뒤에서 보면은 보여요. 만약에 앞에 있는 회원이 운동을 하고 있어. 딱 앉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양쪽의 균형이 그 유연성의 균형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앉았을 때 무릎이 살짝 그래도 빠진다거나 모인다거나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이제 앉았을 때요. 자, 무릎의 위치는 몸통보단 살짝 넓게 이렇게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 팔꿈치로 살짝 벌려주면 이 각도가 가장 이상적인 각도예요. 잡았을 때
팔꿈치의 위치 딱 되면은 그 내측 관문 쪽에 그래서 살짝 밀어주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발을 잡고 상체를 그대로 상체 각도를 유지하면서 올라와 주는 거죠. 자, 앉을 때는 무릎 먼저 쓰는 게 아니에요. 힙으로 앉는 거예요. 힙으로. 자, 무릎을 앉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무릎이 나가버립니다. 근데 고관절을 먼저 써줘요. 이 상태에서 고관절을 뒤로 빼면서 무릎을 힙으로 앉는 거지. 힙으로 뒤에 있는 뭔가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앉았다가 그대로 다시 원위치 힙으로 고관절 먼저 뒤로 빼주면서 앉는 거죠. 앉았을 때는 이 장요근 쪽 있잖아요. 자, 고관절을 완전히 굴곡시키면서 여기가 지금 배하고 허벅지가 딱 붙을 때까지 힙에 앉아줘야 돼. 그러면은 힙이 뒤로 빠지면서 무릎이 좀 나오죠. 나오게 되면은 상체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슴까지 숙여지면 안 되고, 요추는 앞으로 굴곡을 하되 흉추는 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앉았다가 그대로 올라와주고, 앉았다가 올라와주고. 발을 잡고 해볼게요. 자, 맨몸 스쿼트 하는 거랑 발을 잡았을 때 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맨몸 스쿼트는 잘해. 근데 발을 매는 순간 자세가 안 나오거든요.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 넓이 그리고 발끝을 약간 바깥쪽으로 올린 상태에서, 자, 힙을 이용해서 이렇게 먼저 고관절을 뒤로 빼주면서 앉아줍니다. 자, 앉았을 때 이렇게 튕겨보면 가장 안정적인 자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게의 중심은 앞꿈치도 아니고 뒤꿈치도 아니에요. 앞꿈치와 뒤꿈치 동일하게 힘의 균등이, 무게가 균등하게 실려 있어야 돼요. 자, 무릎이 살짝 앞으로 나갔죠. 예, 요게 정상이에요. 자, 무릎을 뒤로 빼볼게요. 이렇게 뺐어. 발끝보다 안 나가게 뺐어. 어떻게 돼요? 힙이 뒤로 빠지면서 상체가 숙여지죠. 이렇게 해서는 스쿼트가 안 돼요. 허리 아파서. 그래서 힙 뒤로 빼면서 앉았을 때 무릎이 살짝 1cm 정도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주는 게 좋아. 이 상태에서 무릎을 고정하고 그대로 서줍니다. 자, 앉았을 때 허리가 펴져 있어야 돼요. 말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치. 네.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한 번씩. 스쿼트에 비해서 척추에 실는 부담이 많이 적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가장 정석은 너무 스트레스가 높아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낮아도 안 되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 일어서 딱 끝까지 내렸을 경우에 무릎 각도가 90도가 되면 딱 맞는 각도예요. 90도 됐나요? 됐죠? 다시 그대로 밀어주고 90도 굽혔다가 밀어주고. 자, 이 정도면 거의 다른 위치예요. 대퇴 사두근을 타겟으로 하기에 가장 좋은 적당한 그런 각도고, 간혹 보면 이 스탠스 위치를 너무 높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게 져서 이렇게 까짝까짝한 사람들이 있어. 봐봤죠? 예. 자, 이러면 볼게요. 어떤 관절이 많이 쓰이는지. 자, 쭉 내렸어. 더 안 내려오죠. 이거 부딪히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자, 술관절 많이 굴곡이 됐나요? 아니죠. 예, 근데 어떤 관절이 많이 굴곡이 됐어요? 고관절이 굴곡이 됐죠. 자, 그러면 고관절이 많이 굴곡이 됐다는 거는 뭘 의미하죠? 어떤 근육이 많이 이완된다는 거죠? 그렇지. 둔근이라든지 햄스트링, 이 뒤쪽 근육이 많이 이완이 돼요. 근데 무릎 슬관절은 굴곡이 안 되기 때문에
사두근은 이완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에 사게 되면은 사두근보다도 뒤쪽 근육에 좀 더 힘이 많이 실리고 스트레스를 낮게 해주면 어때요? 술관절 많이 굴곡이 되죠. 네. 그 의미는 사두근은 많이 이완이 된다는 거죠. 그 대신 고관절은 많이 굴곡이 안 되기 때문에 뒤쪽 근육은 많이 안 쓰이고 주로 앞쪽 근육이 쓰여요. 그죠? 근데 레그 프레스는 진짜 뒤쪽 운동이에요, 앞쪽 운동이에요, 하두 운동이에요. 하두 운동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높게 하면 안 되고 좀 낮게 주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이 상태에서 했다가 올리고. 자, 그리고 스쿼트는 내로우를 못해요. 근데 레그 프레스는 내로우로 해도 허리에 부담도 없고 충분히 운동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내로우로 바깥쪽을 주고 싶다. 그러면 레그 프레스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보통 자기 한 힙 넓이, 어깨 넓이 이 정도면 적당해요. 예. 이 상태에서 자, 밀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쭉 옆으로 내리면 고관절이 굴곡입니까 외전입니까? 이거는 예, 옆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외전이 되면서 어디가 이완이 돼? 내전근이 이완이 돼. 내전근이 쭉 이완됐다가 물론 하두근도 쓰이겠지만 내전근이 더 많이 쓰여요. 예. 이완된 근육이 먼저 쓰이거든요. 예. 지금 내전근 쪽이 쭉 늘어나고 있어요. 느낀 상태에서 그대로 쭉 모아줘. 내전이죠. 벌어지면서 외전, 밀면서 모아지면서 내전. 네. 이거는 굴곡신전이 아니고 외전 내전 하면서 내전근을 부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너다이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내전근의 위에 밖에 자극이 안 와. 치골 쪽. 근데 이 운동은 쭉 늘려주면은 그 장내전근, 단내전근, 박근, 대내전근까지 쭉 전체적으로 이완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완시켰다가 밀고 이완 밀어주고. 네. 그래서 내전근 없다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이너다이보다 와이드 스탠스 스쿼트 내지는 와이드 스탠스 레그 프레스 요걸 해줘야 돼요. 바벨을 어깨에 메고 할 수도 있고 덤벨 잡고 할 수도 있어요. 원래 전형적인 런지는 한 발이 앞으로 나가서 앉아요. 앞무릎이 90도, 뒷무릎이 90도. 그 상태에서 뒷무릎이 땅에 거의 닿을 때까지 앉았다가 다시 원위치. 반대발 나가서 앉았다가 원위치. 근데 굉장히 무게가 무거워지면 갔다가 뒤로 가기 위해서 엄청 이 몸의 순발력을 위해서 탁 차야 되거든. 그때 무릎이 슬쩍을 거니 염증이 생긴다든지 건초염이라고 그러죠. 좀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 런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더라고. 그 후로 안 했는데 그 후로는 저기 워킹 런지를 했거든요. 워킹 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워킹 런지는 이 상태에서 이부 앞으로 내리면서 앉아요.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서주고 다시 반대발 나갔다가 나갔을 때는 뒷무릎이 거의 바닥에 닿을 때까지 앉아주는 게 좋아요. 가는 거면 크게 하는 거지. 다시 앞발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섰다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체중을 앞다리에 싣고 앞발 힘으로 쭉 세면서 앞으로 나가주는 거예요. 갔다가
앞발 힘으로 체중을 앞쪽에 싣고 앞발 힘으로 나가주는 거죠. 자, 이때 자 보세요. 자, 술관절 굴곡이 됐죠. 사두근 이완됐겠죠. 그리고 고관절이 쭉 굴곡이 되면서 대둔근이 이완이 되죠. 이 상태에서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면서 대둔근이 수축을 하면서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둔근 운동이 좋은 운동이에요. 자, 런지에서 런지 하게 되면은 뒤쪽 운동일까 앞쪽 운동일까? 양쪽. 자, 이 상태에서 섰다가 가면은 양쪽 똑같이 될 수 있어. 근데 이 상태에서 자, 체중 앞으로 싣고 앞으로 나가면서 서야 돼. 앞쪽 운동이에요. 뭐냐 하면 자, 앉았을 때 둔근이 왼쪽 이완이 돼, 이쪽 이완이 돼. 앞쪽 다리가 이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앞쪽 다리 운동인 거야. 알겠죠? 뒷발은 내 중심을 잡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앞발 힘으로 중심을 이쪽 잡아주고 앞발 힘으로 나가주고 뒷발로 중심을 잡아주고 앞발 힘으로 나가주고.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오픈 런지가 있고요. 이쪽에 오시면 스미스 머신 런지가 있어요. 런지가 있어요. 제가 전에 어깨 런지를 하다가 백 런지를 해보니까 효과가 이게 좋더라고. 두근근에 진짜 좋아요. 이 상태에서 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 뒤로 빼면서 앉았다가 자, 무게는 앞쪽에 둬야 돼요. 앞발에 다시 몸을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나가주는 거예요. 자, 뒷발은 중심을 잡아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체중을 앞쪽 다리에 싣고 몸을 앞으로 나가면서 섰다가 가는 게 아니고 상태에서 앞으로 서주면서 그렇지. 뒷발 뺐다가 앞으로 서주면서 그렇지. 이게 스미스 머신 백런지예요. 자, 이 방법도 있고 제가 이제 제자리 스미스 머신 제자리 런지 한쪽 발을 운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뒷발은 중심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했어요. 자, 먼저 손을 20번 시간을 보겠어요. 처음에 가고 잠깐 쉬었다가 다리 바꿔줘야 돼. 이쪽 하고 바로 바꾸면 이쪽 다리 얼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왼쪽 다리 할 때 오른쪽 사두근도 조금씩 쓰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쪽이 끝나면은 한 30초 1분 정도 쉬었다가 반대쪽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반대쪽 하고. 그래서 한쪽 발이 1세트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뒤쪽 다리 중심 잡아주는 대신에 무릎을 다 피면서 둥근 쪽까지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무릎을 펴든 안 펴든 네. 둥근 자극은 비슷할걸요? 네. 우리 말인가? 네. 이렇게? 네. 일어날 때 발 고정하고 무릎을 완전히 펴서 둥근 쪽까지 더 동작을 만들어줄 때 둥근 쪽으로 더 한번 해봐요. 시범 보여봐요. 내려가고 올라올 때 중심을 그냥 가운데에 두고 지탱하고 그다음에 다리를 쭉 폈을 때 이렇게 여기 둥근 쪽으로 힘 들어가는.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면은 네. 이쪽 둥근이 이완됐다가 네. 수축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앉았어요. 이쪽 둥근 이완됐나요? 네. 이쪽 이완돼요? 높인 쪽. 안 되죠. 네. 네. 이완이 없는데 어떻게 운동이 돼? 예, 이쪽이 이완이 되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예. 이쪽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 네. 예. 내려오면서 둥근이 이완이 되고 네. 서면서
상체를 세워주기 위해서 네, 네. 상체를 안 세우고 무릎만 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네, 네.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고관절이 신장이 되면서 등근이 힘을 발휘하는 거지. 네. 응? 네. 자, 이렇게 앉았어요. 이쪽 네. 이완이 되는데 이쪽 근육, 등근 네. 말랑말랑 하잖아. 네. 저는 이완이 안 된 거야. 네. 굴곡이 내야 되는 거지. 네. 펴져 있는 건 이완이 아니야. 네, 그죠? 오케이. 레그 익스텐션인데 전에 했던 스쿼트, 레그 프레스, 런지 요 운동들은 투 조인트 운동이죠. 어떻게 보면 쓰리 조인트 운동이에요. 많은 근육을 관절을 쓰면서 많은 근육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원 조인트 운동인데 오로지 대퇴 사두근밖에 안 쓰입니다. 오로지. 그래서 단관절 운동인데요. 대개는 뭐 분할 운동으로 스쿼트 따로, 레그 프레스 따로, 익스텐션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레그 익스텐션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운동일 수 있어요. 벌크를 키우기 위해서는 중량 운동, 다중관절 운동을 해야 되죠. 원 조인트 운동보다 투 조인트 운동, 쓰리 조인트 운동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레그 익스텐션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벌크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레그 익스텐션은 다른 운동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스쿼트 하기 전에 다리 운동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이걸로 워밍업 차원에서, 이거는 비교적 좀 가벼운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에 펌핑감을 주고 워밍업을 주기 위해서 맨 처음에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중량 운동이 다 끝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내가 좀 더 펌핑감을 주기 위해서 레그 익스텐션을 실시할 수도 있고, 저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스쿼트 내지는 레그 프레스 한 다음에 바로 쉬지 않고 레그 익스텐션을 반복하는 거죠. 이게 무슨 세트법이죠? 컴파운드 세트법. 두 가지 운동을 쉬지 않고 연속으로 할 때 대근 운동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쉬지 않고 레그 익스텐션 하게 되면은 그 자극이 어마어마해요. 최근에 그렇게 운동해 보니까 그 효과가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이거를 익스텐션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단일로 레그 익스텐션만 많이 한다? 그건 좋지 않아요. 대근육하고 대근육 운동하고 혼합해서 이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자, 지금 무릎 뒤에 오금 있죠? 오금 부분을 헤드에 딱 지탱한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힙이 안 뜨게끔 딱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몸을 고립한다 그러죠. 딱 고립시켜 놓고 무릎을 폈다가 내려요. 자, 이게 그냥 레그 익스텐션의 정석입니다. 폈다가 접었다가 펴주고 접어주고, 정석이고요. 본인이 대퇴 직근에 좀 더 자극을 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주면은, 굴곡시켜주면은 내측강근, 내측강근, 대퇴, 중앙강근은 이완이 돼요. 근데 대퇴 직근은 투 조인트 머슬이죠. 고관절을 굴곡시킬 때 이완이 많이 될까? 아니면은 뒤로 누웠을 때 많이 될까? 아니지. 뒤로 누웠을 때. 이 부분 신전시키고 무릎 굽으면은 대퇴 직근이 더 많이 이완이 돼요. 뭔지 알죠? 세워지면은 이 상태에서는 다 돼. 내측근, 내측강근. 근데 내가 대퇴 직근을 더 이완만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고관절을 신전시킨 상태에서 무릎 굽히면은 대퇴 직근이 더 많이 쓰여요. 자, 그리고 또 대퇴 직근이 술관절에 신전도 있지만 고관절에 굴곡 기능도 하잖아요. 차면서 고관절을 굴곡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관절을 써주는 거지. 이렇게 허벅지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좀 더 대퇴 직근이 많이 쓰이겠죠. 이해 가죠? 이렇게 고관절 쓰면은
대퇴 측근이 쓰인다. 부터 배웠잖아요. 예. 이렇게 다양하게 운동할 수 있는데, 자, 공공근, 대퇴 측근 이쪽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의 분리도가 높아져요. 예. 근육의 분리는 각각의 근육을 발달시키게 되면은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그 프레스라든지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벌크 운동이고 익스텐션을 이용해 가지고 대퇴 측근 내지는 공공근 딱 발달시켜주면은 근육 분리도에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 가죠? 예. 라인 레이클 없어요. 시트 레이클밖에 없어요. 근데 라인 레이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누워 있다고 봐요. 예. 누워 있으면은 고관절이 신장이 되고, 자, 무릎을 폈을 때 수관절 신장이 되면은 이제 햄스트링 이완이 되겠죠. 그래서 이완시킨 상태에서 수축했어. 이완 수축이고, 만약에 시트 레이클을 앉게 되면은 으쌰. 고관절을 굴곡한 상태에서 수관절을 신전시켰어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햄스트링의 이완이 어떻게 클까요? 누워 있는 게 커질까? 아니면은 세워져 있는 게 커질까? 라인 레이클보다는 요게 이완이 더 많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대서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완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이것보다 앞으로 숙여주면 이완이 더 많이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면 좀 더 이 운동의 장점을 더 살릴 수 있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배에다 힘을 주고 해야 돼. 왜냐하면 햄스트링이 좌골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서 골반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반을 고정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배에다 힘을 주면, 복근이 골반에 붙어 있잖아요. 배에다 힘을 주면은 골반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어.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는 거야. 골반이 안 움직이게. 힘을 빼버리면 까딱딱 움직이거든, 골반이 앞뒤로. 자, 그리고 특히 라인 레이클 할 때 보면은, 자, 무릎을 굽혔을 때 햄스트링 운동이 돼야 되는데 종아리가 막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때는 발을 배측굴곡으로 당긴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면은 종아리 운동, 비호근의 개입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네. 하는 이 원리는 아까 다 말씀드렸죠. 설명 안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스탠스 간격을 약간 내로 스탠스로 한 상태에서, 자, 이 그립 간격은 본인의 어깨 넓이로 잡고, 어쩌면 이 상태는 허리를 편 상태에서 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루마니안하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내려올 때 이 바가 허벅지에 붙어 있었죠. 허벅지를 긁으면서 올라오라고 그랬죠.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운동은 떨어뜨려야 돼요. 예. 자, 무릎 편 상태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자, 다 내려왔죠.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햄스트링이 허용되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펴줍니다. 다시, 자, 힙을 약간 뒤쪽으로 빼주면서 햄스트링을 쭉 늘려줘요. 여기까지. 자, 늘어났으면 다시 원위치.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다 늘어났어요. 더 이상 안 내려가. 본인이 더 내린답시고 요추를 이용해서 요추를 굴곡시키면서 내리면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 햄스트링 더 늘어난 건 아니야. 오히려 굉장히 고중량을 들고 요추를 굴곡시켜버리면
요추 건강에 디스크에 안 좋죠. 네. 그래서 허리를 편 상태에서 그냥 내려오는 데까지만 내려주면 돼. 여기까지만. 알겠죠? 다시 원위치. 햄스트링 늘려주고 다시 원위치. 이게 가죠? 근데 이제 간혹 또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무릎을 많이 굽혀버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예요. 무릎을 살짝 굽히는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중량을 들고 운동할 때 무릎을 다 펴고 하면은 이제 무릎에 약간 부담을 느낄 수도 있거든. 그때는 무릎을 살짝만 굽혀주고 1cm만 살짝만 굽혀주고 이렇게 내려. 이렇게 내려도 햄스트링에 이완은 되거든. 근데 많이 굽히면 이완이 안 돼. 1cm만 그 상태에서 이완시켰다가 다시 원위치. 알겠죠?